펩트론 얼마 올랐어요? 7,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배가 올랐고요. 인벤티지랩은 한 달 만에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럼 이 종목은 최소 2배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학회가 많아 관심을 가져야 할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바이오 섹터라던가, 왜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바이오 섹터라던가, 연초에 급등하고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던 로봇주, 늘 진정성을 담아 영상을 만드는 회생 오뚜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최근 핫한 초전도체 테마도 있습니다만, 과거 역사적으로 텐베거는 바이오에서 나왔고,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섹터도 1순위가 바이오였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같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물론 코로나 이후로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주들이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만 최근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닥에서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그리고 위고비입니다. 얼마나 핫한 상황인지 이 두 종목의 주가만 봐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큰 글로벌 빅파마 두 기업 모두 신고가를 찍었어요. 비만 치료제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라고 불리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들 단타 매매하고 지난주부터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마운자로와 위고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약물들은 당뇨약입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원리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살을 빼는 방식입니다. 삭센다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걸 주 1회로 보완한 것이 위고비고요. 어차피 두 개 다 노보노디스크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위고비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위고비는 GLP-1 그리고 마운자로는 이 GLP-1에 GIP까지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위고비 대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마운자로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GLP-1은 포만감을 유도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하게 작용하는 작용제고요. 그러니까 식욕과 미각을 떨어뜨리는 역할이죠. GIP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에 비해서 마운자로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노보노디스크에서 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비만 치료제 자체는 이런 거는 미국에서 보험 등재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임상 데이터는 보험 등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운자로보다 침투율이 더 빠를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두 회사의 두 가지 약물이 당뇨와 비만에서 경쟁하는 것이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기차라는 트렌드로 에코프로라는 양극재 괴물이 탄생한 것처럼 비만이라는 트렌드로 매출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괴물이 탄생하고 그것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글로벌 빅파마의 경쟁이 결국 M&A나 에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당뇨와 비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들의 가장 큰 단점이 매주 투여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배에다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데요. 방광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광기를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두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한 달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주는 펩트론이고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전 단계인 텀시트 수령했고 실사까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국내 굴지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상장사 중에서 G2G 바이오라는 기업도 장기 지속형 이런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처럼 그러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장사인 드림 CIS와 휴메딕스가 일부 지분 투자와 업무 협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과 라파스는 위고비를 주사가 아닌 패치 형태로 임상 진입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에이프릴 바이오, 동아 ST도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블록버스터 약물로 빅파마가 먼저 상승을 하고 관련 수혜주들이 국내에서도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화랑이 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액티브 ETF도 상장을 하면서 바이오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인데요. 이런 액티브 ETF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 또 여기서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면서 바이오주들의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바이오 한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이런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당뇨 학회가 지난 6월에 있었고 학회 이후에 펩트론이 급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학회 모멘텀이 10월, 11월에도 계속 있습니다. 특히 당장 9월 폐암 학회를 앞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연간 매출이 약 7조 원 정도고요. 이 시장을 뺏어오고자 J&J 얀센이죠.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이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2015년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18년도에 얀센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당장 이번 주 수요일 16일에 폐암학회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그리스 임상 결과가 이때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폐암 관련해서 폐암 학회를 앞두고 보로노이라든가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에이비온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회들을 앞두고 추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지속해서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규정이 바이오주들에게 까다로워진 만큼 새롭게 상장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종목들이라 보셔도 되겠고요. GI 이노베이션이나 파로스 아이 바이오,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입니다. 긴 시간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강한 상승 추세 속에서 종목별마다 눌리는 구간을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꼭 남겨주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